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 수요 공급. 예, 책은 42페이지요.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맨 먼저 요걸 테마별로 한번 봐볼게요. 맨 앞에 있는 이겁니다. 부동산학이 뭐냐? 총론, 즉 학문적 성격인데 꼭 기억할 게 뭐냐? 세 개. 첫 번째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 자, 요 말 뜻은 뭔가 하면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크게 3개 과목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한번 보자고. 내가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집을 찾아가 본다. 왜 그러냐? 그 건물이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즉 이런 기술적 측면을 다 파악할 목적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현재 이 건물 가격이 10억 하는데 10억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경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등기부 등본 띄보겠다, 그죠? 그러니까 단편히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학은 이 세 개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기술, 경제, 법 세 개 합친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은 여기 있는 요거 세 개 감을 합쳤다고 이건 종합이죠. 절대 종합이란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단편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종합이 되는 순간 이건 응용과학이죠. 이 말은 응용과학 대신 뭐 순수과학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얘는 인간이 개입된 학문이 곧 이건 사회과학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게 있지만 주로 이제 문제는 항상 여기 있는 여기 핵심이 항상 핵심. 이 말은 이 말 대신 단편 쓰지 말고, 순수 쓰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자연과학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에 대해서 연구할 때 어떤 형태로 연구할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연구 대상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개 있다, 그죠?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 이 두 개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안에 있는 현상이 뭐냐, 활동이 뭐냐,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현재 연구할 방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중량은 뭐냐? 요 두 개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무조건 세 개.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사회과학이니까 항상 이렇게 A와 B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비교하면요, 명확한 개념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요, A가 더 중요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틀린 말 항상 요 B 쪽 내용이 딱 들어 틀리게 내게 돼 있다고.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런 걸 갖다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각각마다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책이란지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푸는가 하면 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절대 여기다 부연 설명이 쭉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부연 설명된 거는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절대 장난칠 리가 없으니까. 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관계가 서로 맞냐 안 맞느냐가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철저하게 각각의 내용마다 비교할 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서로 비교할 때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위에 있는 이 복합 개념 부동산 뭐냐? 부동산 개념을 갖다가 복합, 우리 말로 쓰면 이건 종합.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종합이란 말을 갖다 이렇게 복합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거다. 그럼 부동산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래? 보니까 우리 원래 부동산학은 3대 측면이 있죠, 그죠? 기술, 경제, 법. 요 세 개 측면에서 보는 시간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 알지만 우리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 어떤 거예요? 굳이 뭐 적을 필요 없지만 부동산은 자연이다, 위치다, 또 뭐요? 공간이다, 뭐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기술이고, 거꾸로 부동산 개념을 봤을 때 경제 측면은 경제 관련돼 있는 용어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은 돈이다, 이렇게 보는 식으로해서 돈 같은 말이 뭐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등등 보는 거죠.
근데 법률 측면이 좀 다르다죠. 법은 크게 두 개 있는데 민법상 부동산은 결국은 협의 부동산이고 그거 이외 광의 부동산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니까 협의란 것은 뭐냐? 민법상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만 부동산이고 그 이외는 동산 이렇게 취급한답니다. 자, 반면에 우리 광의라는 것은 협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진 게 뭐냐? 그게 광의입니다. 그러면 여태 보니까 특히 이제 정착물 요 말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뭐 됩니까? 정착돼 있는 물건 이 말 뜻이지. 어디에? 땅에. 뭐 땅에 부착돼 있는 물건인데 뭐 땅에 부착돼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이건 뭐지? 그죠?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게 문제에서. 근데 우리 때에 따라 보니까 이 둘 다 있죠. 토지에 부착돼 있는 물건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일시, 자, 요 두 개 보니까 구분 기준이 이겁니다. 정착물은 앞으로 계속 부착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계속적 부착되어 있다, 또는 뭐 있습니까?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그 반대로 얘는 뭐 있습니까? 그죠?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다른 말로 동사에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큰 틀 보는 큰 틀. 큰 틀 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비교할 때는 누구냐고 생각하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준부동산 말 뜻은 뭐냐는 거예요. 준부동산. 즉 그냥 우리 쉽게 저기 번역하시라고.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한다 이거 말 뜻이. 그죠? 그러면 부동산도 아닌 게 이 말은 뭐예요? 동산인 게. 마치 부동산 인처럼 한다 이 말은 부동산 항상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은 동산인데 등기에 등록을 제한다 해서 이게 준부동산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크게 자꾸 움직이시라고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복합 부동산은 뭐냐 이런 거죠.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원래 이 둘 다 별개 부동산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하나로 뭐 있습니까? 결합된 상태죠. 그러니까 키워드 이거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 나와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토지 관련돼 있는 용어. 자, 토지 용어 꽤 많지만 그 중에 세 개만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은 필지란 말과 획지에 대한 차이를 먼저 구분하시라. 둘 다 공통점은 이런 하나의 땅이 하나의 땅. 동일한 걸 갖고 하는 땅인데 단 동일한데 뭐가 동일한 거면 필지는 뭐요? 권리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같은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이 뭐냐? 이게 필지고 반대로 이 동일한 건데 땅값이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면적이 뭐냐고 이게 획지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요 두 개 말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물론 우리 보통 지번이란 말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땅이지, 그죠? 이런 게 일종의 필지가 된다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후보지란 말과 그 반대 이행지란 말이 이행지. 그죠? 후보지는 뭐냐? 결국은 주거나 다시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의 이동이지. 반대로 이행지는 소분류인데 택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 그다음에 농지 지역 내에 있는 변화 묻는 거에서 얘는 항상 지역 내의 변화를 뭐라냐? 이게 이행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보니까요, 요거 묻는 거요. 현재 두 개 필지, A 필지와 B 필지가 있는데, 자, 얘는 보니까요, 요만큼 건물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어.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이 있지. 요걸 뭐라 하지? 그죠? 건물이 있는 부지. 자, 건물 짓고 남는 짜투리 땅, 즉 빈 땅이 있지. 요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공지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있죠. 네, 여기 있는 이 땅은 현재 건물은 없지만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나치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세 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니까 항상 특성이란 건 반드시 구분, 즉 어떤 거 차이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특성은 반드시 누가 비교하는 거면 일반재와, 즉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한번 가보자고요. 땅은 자, 첫 번째 분필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땅은 이동할 수 없는 거죠. 이동할 수 없다 뭐죠? 부동성. 자, 분필은 소모되지만 땅은 절대 소모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영속성. 또한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땅은 절대 증가되지 않는다 해서 부정성.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지만 땅은 절대 같은 땅은 절대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 있는 땅들마다 개별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땅은 사용되는 용도가 굉장히 많겠다,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용도 다양성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면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이 말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런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꼭 공부할 건 이 세 개를 꼭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오늘 할 것은 우리 책 봅니다. 42페이지. 자, 제목을 보니까 수 1장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관련돼 있는 이론인데요. 그럼 결국은 수요와 공급은 서로 비교할 때 생기는 거죠. 그죠? 가장 기본 전제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수요 공급을 같이 갖다 놓고 그냥 그대로 비교하시라고. 참고로 여러분들 수요가 뭐예요? 수요란 말 뜻이 뭐예요? 네? 물건. 사는 쪽이지. 물건을 구입한다, 산다, 이게 수요고. 반대로 공급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물건을 갖다 뭐 하는 거요? 제공해 주는 거. 즉 다른 물건을 파는 쪽이지. 일단 뭐 이건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오늘 아마 할 게 제일 힘든 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좀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그래프를 할 때 우리 항상 뭐든지 그래프를 설명하면요,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약자, 영어 약자를 보통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영어 약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D라 쓰면 이건 D는 뭐냐? 디맨드요. 요건 수요고, S란 건 뭐죠? 공급이죠. 이건 약속되어 있는 약자입니다. 그 다음 P란 건 원래 프라이스. 요건 가격이 되겠죠. 그죠? Q란 건 퀀티티에서 이건 양이야. 자, 퀀티티 양인데 여기에 있죠. QD라 쓰기도 하고 QS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번역하면 이건 Q는 양인데 D는 수요니까 이건 그대로 쓰면 뭐 있습니까? 수요 양이 되겠지.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QS란 건 S는 공급이고 Q는 양이니까 곧 이건 공급양이라 취급하겠네. 자, 그 이외에 I란 말도 있어. R이란 말도 있어요. Y란 말도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는 똑같은 용어로 쓴다 생각하시라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걸 갖다가 이자율, 금리, 보통 이제 I를 금리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반대말이 뭐냐? 수익률.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할인율. 할인율 반대말이 뭐냐? 할정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자, 이거 설명해 볼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어. 그 돈을 빌려 매달마다 원금 플러스 뭘 갚지? 이자지. 그죠? 자, 차입자 돈을 갚으면요, 갚는데 그 이자인데, 은행들은 뭐야? 돈을 빌려주고 매달마다 원금 플러스 뭘 받는 거지. 이게 난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 들어온데 이건 이자가 아니라 뭐야? 수익이지. 그죠? 차입자 버는 시간 이자야, 이건. 근데 거꾸로 은행들 버는 시간 이건 나한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버는 시간에 대한 차이지. 자, 얘도 뭐냐 이런 거요. 보세요. 자, 내가 현재 은행에 보니까 10억이란 돈을 저축해요. 자, 이때 금리가 10%. 그러면 1년 후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내년에 질 수 있는
원금과 이자 합계 얼마예요? 그지? 그러면 현재 있는 금액이 미래로 가면 이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크게 만드는 율이란 말이야. 크게 만든다, 이게 뭐지? 크게 만드는 율? 할증률이라고. 반대 거꾸로 1년 후의 금액을 현재로 끌고 오면 금액이 작아지겠지. 작게 만드는 율, 이게 뭐 되죠? 할인율. 그죠? 우리 이걸 은행에서 뭐라지? 이자율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개념성 차이가 있지만 같은 문구 그냥 같이 움직이시라고. 같은 말로 생각하시라고. 물론 원래 이게 영어 약자 이 I란 말이 원래 이 약자야. interest rate예요. 이자율 쓴다고. 요 R이란 건 뭔가 하면은 율인데 of return을 써요. 리턴은 되돌려 받는 거지. 되돌려 받는 율에서 곧 이게 수익률이라고. 그 다음에 Y란 거 뭐냐? 이 말 약자 수학. 일러레이슨인데 수확률이거든 이건. 그래서 요 Y들 중에 뭐 있습니까? 수익이랑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I, R, Y는 전부 다 요와 같이 쓴다 생각하시면 돼. 일단 이런 이제 기본 맥락을 먼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책을 볼 때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되어지니까 이건 항상 같이 같은 비교한다고. 자, 지금부터 42페이지가 수요고 46페이지가 공급. 46페이지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거기서 그런 개념부터 하자고. 자, 책 볼게 이제 42페이지. 수요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자, 46페이지 가볼까? 46페이지. 2절 부동산 공급. 자, 부동산 공급도 첫 번째 공급에 대한 개념. 첫째 줄,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두 개를 딱 보는 게 차이점이 요 두 개네. 첫 번째, 수요자냐 공급자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 말 보셔야 돼. 물론 우리 거기 보니까 재화, 서비스, 용역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이건 경제학에선 재화, 서비스, 용역이 다 구분되어지는데 굳이 부동산에서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재화, 서비스, 용역은 같은 말로 보시고 우리 말로 쓰면 이 말입니다. 어떤 제품, 상품,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일단 그려봤으면요. 자, 다시 이제 수요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개. 첫 번째 뭐인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쭉쭉쭉 가서 두 번째 구매 하고자 하는 세 번째 뭐 있냐? 욕구. 요거 3개야. 그 개념상에서. 그러면 이거 본래 이제 보세요. 이 일정 기간이 요게 있죠. 옛날에 15회부터 26회까지 매년 시험 나왔다고. 요거 가지고. 요 문구 가지고. 그다음 밑에 있는 욕구 가지고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어.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공부할 건 이건 요 1번 요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말부터 할게요. 수요이면 구매하고자 하는 거고 공급이면 판매하고자 하는 이 말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욕구란 말과 하고자 하는 요 2개 차이를 묻는 거예요. 문제가. 물어보자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사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합니까? 나 물건 그래서 이만큼 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만큼 사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지? 이미 산 건 죽은 자식 아니야. 아무 의미 없잖아, 이건. 그러니까,
자, 여기 이와 같이 이미 한 건 사건이 이루어진 거지. 이런 걸 말하냐? 이미 사건이 이루어진 거니까 다른 말로 사후적 개념을 쓴다. 근데 하고자 한다 이건 아직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행위가 어떤 이루어질 거지.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사전적 개념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은 반드시 부동산학은 하고자 하는 이 말이지 한 욕구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욕구란 말은요. 욕구란 말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개 있어. 유효. 유효 수요 또는 유효 공급이 있고 그 반대로 잠재 수요 또는 잠재 공급이 있어요. 두 개 구분되는데 이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뭐냐 아셔야 돼. 자, 첫 번째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요 말하고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요 두 개만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공통점 뭐냐?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할게. 자, 여기 울산 지역에 40평 아파트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6억 정도 매매되고 있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해. 근데 유효란 말 뜻은 뭔가 하면 이 정도 내가 돈을 만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현재 내가 돈을 갖고 있든지 은행 돈을 걸어든지 어쨌든 이 돈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즉 살 능력 있는 수요가 유효 수요라고. 근데 밑에 있는 잠재라는 것은 사고 싶어 하긴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지 못하는 게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잠재를 보시면 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현재 내가 수요량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이적의 수요량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때 둘 중에 어디까지만 분석할래 묻는 거요. 요거까지만 취급할 것인가 얘까지 다 취급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다시 해볼게. 아까 6억짜리 물건을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에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잠재인데 이 돈을 만들 능력이 50년 후에 만들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잠재 수요 맞아. 근데 이것까지 현재 수요량 속에 포함한다. 이건 약간은 논리상 모순이 있는데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따라서 앞으로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절대 잠재 수요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자, 일단 요거만 하시면 돼. 근데 실상은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그러면 요 말과 서로 비교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기간 반대 즉 다른 말로 시점이 있는데 다시 이걸 이래 한번 써보자고. 플로란 말과 스톡이 있어요. 우리 플로란 말은 결국 흘러간다 이거죠. 그죠? 스톡이란 결국은 스톡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축적되고 저축되고 담겨져 있는 즉 저장돼 있는 양을 보통 뭐라 하냐고 이게 저량 쓴다고. 자, 다시 이 플로라는 다른 말 우리말 쓰면 유량 이래 쓴답니다. 스톡이란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저량 이래 쓰게 돼 있어요. 한자로 쓰면 유량은 이 말입니다. 물 숫자죠. 흘러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량 이래 쓰거든요. 물이 흘러가는 양 요 말 뜻이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게 유량입니다. 정확한 말은요. 수도꼭지가 딱 있으면 이렇게 밑에 어떤 물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통이 있다 할게. 수도꼭지를 딱 털지. 털 물이 뭐요? 흐른다. 여기 유량이에요. 흐르는 양. 그런 결과 물통에 담겨져 있는 양이 뭐냐? 곧 이게 뭐요? 저량 이런 말 뜻이라고 표현하자면. 자, 다시 이렇게 봐보자고. 현재 여기 있는 강이 있는데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양이 있지. 요걸 다른 유량이라고. 거꾸로 이 물컵에 현재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이 있지. 여기 다른 말로 저장되고 축적된 거지. 이런 게 저량 쓴다고 쓸 때.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이 강이 두 개 있어. A랑 강과 B랑 강 두 개 있는데 A는 보니까 물이 흘러간 양이 10,000톤 흘러갔고
B는 10만 톤 흘러갔다면 어느 게 더 많냐 했을 때 우선 보니까 B가 더 많은 것 같지. 근데 만약에 이게 1시간 동안 흘러간 양이야. 얘는 뭐 있습니까? 이틀 동안 흘러간 양이야. 그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요걸 모르면 이 양이 많다 짓는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항상 유량은 뭐 있어? 기본 전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요 단서가 붙어 있어야지.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가 다른 말로 뭐냐? 이게 기간 이런 말 뜻이라고. 그래서 자, 얘는 주로 문항에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으니까 이 차이를 좀 보시는데, 그럼 결국은 유량은 기간이다. 그죠? 거꾸로 이 저량이라는 말 뜻은 뭐야? 이 물컵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을 측정할 목적인데, 이건 특정한 시점 있지. 한순간에 현재 있는 시점에 있는 양만 측정할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시점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제 요때 우리 물컵에 물이 있으면 요 시점이 우리 시점 이렇게 계속 쌓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기간 되는 거지. 그죠? 순간 계속 쌓이면 이거 뭐 되면 결국은 기간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래서 항상 얘는 보니까 장기란 말과 서로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시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단계와 서로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이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 앞으로 뭐를 기억하시는가 하면요, 부동산학에서는 단기와 장기에 대한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그 차이는 딱 한 개야. 절대 몇 날, 며칠, 몇 년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준은 뭔가 하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라고. 그러니까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한다고 이게 단기고, 거꾸로 반대로 신규 물건 만드는 시간 충분히 주어지지, 요건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중에 훨씬 짧은 게 분필이지. 그래서 분필이 단기란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에서는. 자, 해볼게. 만약 분필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시간 이전까지는 요 분필 만들지 못하지. 요때가 단기라고. 1시간 지나면 신규 분필 만들 수 있지. 요게 장기야. 거꾸로 주택은 3년 만에 한 개 만든다 하자고. 그 3년 이전까지 뭐지? 단기고 3년 이후에 장기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 뭐를 항상 판단하면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고, 거꾸로 장기는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요, 장기는 신규 주택과 서로 관련돼 있을 것이고, 단기는 뭐 있습니까? 기존 주택과 서로 관련돼 있죠.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이 단기 유량과 저량에 대한 구분 기준은 실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예를 다 기억하지 말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 지문상 봤을 때 어떤 지문 딱 뜨지. 그러면 앞에 이 말 집어넣으라고. 연, 월 이런 말 집어넣어서 이 말이 되면 요건 장기야. 근데 뭔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면 이건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라면 한번 집어넣어. 현재. 그럼 집어넣으면 무조건 말이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게 돼 있어. 나중에 가면.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우리 현재 인구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인구. 해볼까? 자, 여기 있는 울산시 인구 100만이다. 1년 동안 100만. 요 말과 현재 100만. 어떤 게 훨씬 깔끔해? 1년 동안 울산시 인구 100만이다. 이 말과 현재 울산시 인구 100만이다. 어느 게 훨씬 깔끔해? 현재지. 따라서 이건 뭐요? 현재니까 저량이란 말이에요. 다시 소득이 1000만 원 된다 했을 때 이 소득은 유량 저량.
자, 항상 이 말 지문하라고. 월소득, 연소득, 월소득, 월급, 연소득, 연봉이잖아. 그 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요? 유량이지. 그지? 그 다음에 40평이 주택 가격이 6억 한다. 요거는 1년 동안 집값 6억, 현재 6억. 어떤 혈식 깔끔해? 현재지? 그죠? 현재 깔끔 이건 저량수에 포함된다고. 다시. 자, 임대료가 월 1000대, 임대료 1000 된다. 요건 뭐요? 유량이지. 월임대, 연임대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202예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나중 가면 이걸 하긴 물론 설명 다 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부할 때 있죠. 요거 2개 가지고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그래서 자, 일단 지금 할 것은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요거까지만. 실제 요거까지 중요하거든요. 하고 나중 가서 뭐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나머지 공부하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거기 있는 개념을 보니까 여기 3개 있어. 있는데 문제 한 풀어볼게요. 문제가 들어가는가? 자, 문제 1번 갑니다. 1번인데 항상 공부할 때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 문제 풀 때. 누구는 누구이다. 그리고 키워드 보시고 비교할 대상이 뭐냐 알고 있어야 돼. 자, 1번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 먼저 찾아내야 돼. 중요한 말 뜻이 뭐예요? 응? 기간은 또 저량이다. 저기 보자고. 요거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기간은 저량이다. 여기 키워드야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습관 들여야 돼. 나 같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키워드는. 그러면 자, 저량 반대가 뭐지? 요거 비교했잖아 벌써. 그러면 볼까? 원래 기간은 유량이잖아 이거. 그죠? 근데 얘 저량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면 어떤 키워드 딱 내면 그 반대 비교해서 보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아마 그러면 쉽게 내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 그죠? 자, 그와 같이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고 2번 갑니다. 2번도 가볼까 이제. 자, 2번은 재고량건 기존 주택이지. 그지? 따라서 이건 저량이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가격, 가치, 가격 같은 말이에요. 가격도 뭐 있으면 다른 말로 저량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구도 뭐요? 저량이지. 이런 모든 건 전부 다 저량이지 유량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내용이라고. 개념에서 요거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책 가보자. 이제 책 볼게요. 예, 42페이지. 자, 첫 번째 수요의 저죠. 자, 거기 있는 설명된 걸 밑에 부연 설명된 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내려놔요. 3번. 자, 1번은 키워드 뭐예요? 저 키워드 찾아가. 기간을 명시했으니까 뭐라고? 유량이다. 이 키워드지. 자, 2번 가보자. 동그라미 2번. 2번도 키워드 뭐죠? 구입하고자 하는 거지. 구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사전적 개념 묻는 거지. 3번도 뭐 있습니까? 얘도 보니까 항상 수요는 유효수요만 취급하지 절대 잠재수요 쓰지 마라 이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수요 말 뜻이 뭐야? 할 의사와 할 능력 있는 거지.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대신 내면 뭐 내겠습니까? 사후적 낼 것이고. 그지? 3번에서 뭐 있으면 유효수요 대신 잠재수요 내겠지. 틀말 쓴다면.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자, 다시 46페이지 갑니다. 예, 46페이지 보니까 큰 1번 공급에 대한 개념.
자, 공급 개념 설명 쭉 되어 있지만 그 개념 설명된 게 중요한 키워드 3개죠. 예, 기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앞체적으로 설명된 내용 중에서,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 있잖아. 자, 1번 키워드 뭐예요 또? 동그라미 1번. 기간을 명시한 결과 뭐라고? 유량 써야 된다, 그죠? 자, 2번도 키워드 뭐예요? 그지? 판매하고자 하는 이 말을 쓰니까 이건 사전적이지. 세 번째 키워드 뭐 있습니까? 공급도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지. 절대 잠재 공급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유효 공급 말 뜻이 뭐냐? 앞에 써놨네 보니까 공급하려 하고, 여기 할 의사야. 할 수 있는 이게 할 능력이라고. 그러면 유효 공급 항상 뭐뭐 할 의사, 뭐뭐 할 능력이 있는 거지. 그죠? 이런 걸 연결 만들어진 게 유효 공급. 그래서 보세요. 문제는 뻔한 거 아닙니까? 너 이 말 대신 이거 쓰지 마 이 말 아니야. 그지? 시험 내면 너 이거 대신 이 말 쓰면 안 돼 이 말 아니야. 이거 항상 틀린 말이 딱 정해져 있다고. 요거 대신 이거 낼 것이고 이거 대신 이거 낼 것이 문제에서, 그죠? 그렇게 자꾸 비교하시는데 사실 이건 거의 뭐 내바에 그 틀린 말 내지 않습니다. 틀린 말 내지 않으니까 꼭 알 건 요거 두 개 마시면 돼. 유량, 저량. 유량은 흘러가는 양, 저량은 담겨져 있는 양. 그래서 유량은 기간적 설명이 있고 저량은 뭐 있습니까? 시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예, 조금 이래지만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제 중요한 수요 공급 곡선과 법칙 할게요.